김인태 옆에 서현주 배우님 앉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약간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쭉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인들은 끝쪽에 앉았어요. 네. 오늘 제가 진행을 이렇게 처음 맡아서 하는데, 그래도 좀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진행을 직접 맡게 됐는데 좀 서툰 점이 있어도 좀 넓은 마음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함께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 현기 배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란에서 고아진 역할을 맡은 김현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 가족 이렇게 함께 준비하게 된 건 처음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배우 김민채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 역을 맡은 김민채입니다. 오늘 민채 배우가 늦은 시간이라서 혹시라도 좀 졸거나 좀 힘들게 되면 저희가 말하고 또 나가서 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인철 역의 서영주 배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역의 서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좋은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아진, 강혜생, 그다음에 강인철 이렇게 가족을 처음 같이 함께 이렇게 지브이한 거는 처음인데요. 너무 오늘 제가 막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설레고 기쁩니다. 우리 영지 배우님 제가 팬이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무장대 역을 한 3부대의 사람들 역을 한 우리 김다흰 배우, 그 다음에 장재영 배우, 강구아 배우 이렇게 순서대로 역할이랑 또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란에서 정남 역을 맡은 배우 김다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평 역을 맡은 장재웅 배우입니다. 늦게나마 저희 한란 가족분들도 그렇고 관객 여러분들 새해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GV 자리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짧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란에서 일두 역할을 맡은 강구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아주 좀 짧지만 강렬하게 등장했던 모자가 있어요. 선영 역과 중성 역의 우리 양소민 배우, 그 다음에 최현진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 역할을 맡은 배우 양수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성 역을 맡아 연기한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랑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 앉혔지만 굉장히 애정하는 우리 새 배우입니다. 우리 문일병 역의 김원준, 그리고 박중사 역의 황정란 배우,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랑 같이 뜻깊은 지브이하는 김한사 역의 최승준 배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일병 역할을 맡은 김원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중사를 연기한 황정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해외에도 가는데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귀마사 역할 맡은 배우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를 다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화에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으시죠? 질문할 게 있으신 거 맞죠? 네. 근데 좀 바로 또 질문하라고 하면 다들 긴장하시니까 제가 좀 가벼운 질문들을 우리 배우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2개 정도 한 후에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 한란 시나리오 봤을 때랑 또 영화 봤을 때랑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간단히 쭉 향기 배우부터. 네. 일단 저는 시나리오 텍스트로 먼저 가장 보게 되니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서 꼭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구현되는 거에 있어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느껴진 감동이나 모녀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전달이 잘 될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반 걱정 반 있어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첫 만남 때 감독님께서 이제 3시간 동안 저에게 촬영 계획과 장소와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만 설명해 주셔도 된다. 네, 저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가서 꼭 열심히 촬영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촬영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 뒤에 자연과 배경을 삼아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감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좀 표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자연에 대한 표현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읽었던 상상은 제가 그 배경과 자연까지는 생각을 못하면서 상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 제 모습 뒤로 또 구현이 되니까 저는 처음 영화를 볼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었고 이야기에 대한 저의 연기에 대한 감정은 좀 생각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채 배우는 사실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오디션에서 발탁이 되어 저희 영화를 촬영할 때는 6살 때 촬영을 시작해서 7살이 됐었어요. 촬영하는 도중에 생일 파티도 하고 촬영하다가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는 한글을 못 읽었었어요. 시나리오를 못 읽었었고 어머니나 주변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같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해서 많은 리허설과 연습을 거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8살인데 올해 9살 2학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랑 지구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표현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민채 배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주 배우님한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대신 무서웠던 건 제가 이 영화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서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저도 똑같이 감독님 첫 만남에 한두 시간가량 왜 이 역할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하면 얼마큼 좋을지 그런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 역시나 하길 너무 잘했고 너무 따뜻했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것보다 더 절절하고 먹먹하게 다가와서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역할이 되게 작고 그래서 특별 출연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서영주 배우를 모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는 걸 계속 지켜봤었고 너무너무 그리고 또 우리 향기 씨하고는 눈길에서도 같이 작업을 했었던 그게 있어서 반드시 좀 성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한란이 굉장히 또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다인 배우님.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4.3이라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체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역할을 너무 좋은 역할을 제안해 주셔서 잘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어쨌든 되게 양면성을 가진 인물인데 이거를 어떤 결로 표현을 해야 좋을지 감독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나왔을 때 제가 시나리오에서 읽었던 그런 감각들과 메시지들이 되게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감동스럽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평 역의 우리 장재훈 배우님. 저도 다은 형이랑 비슷한 지점인데 시나리오를 봤을 때 배우로서 정말 두근거리는 지점이 있었어요.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삶을 다루는 어려운 지점을 과감없이 이걸 다룬다는 것 자체 배우로서 여기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거기에 저는 그냥 무한한 영광이 아직까지 놓여져 있고 너무 즐겁게 했고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입니다. 저한테 한라는 그렇게 어렵게 핀 정말 좋은 꽃이고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직도 영광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훈 배우는 영화 연기는 지금 첫 작품이에요. 근데 첫 작품인지 실감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고 제가 또 여기 모든 배우분들이 다 우리 향기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엄청 이렇게 하얗고 예쁘시잖아요. 다 장재훈 배우 특히 또 그러신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더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영화 안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굉장히 거친 피부를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가지고 근데 또 오늘 이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관객분들한테 그게 좋네요. 그럼 우리 강과 배우 떼굴떼굴 굴러가는 감자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좀 사람 맹글어서 왔습니다. 우리 강과 배우. 저도 이게 정말 감사함 그리고 굉장히 좀 벅찬 마음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대본 받으실 때 굉장히 술술 읽혀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막이 나오는데 대본에서도 이렇게 자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 많진 않지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이런
좀 감정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각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촬영장에서도 그걸 되게 섬세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나고, 영화 나왔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서 NHR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 흐름대로 그래서 봤던 게 저렇게 풀리는구나 또 봤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각자의 인물들의 또 감정이 보이고, 또 세 번째 봤을 때는 또 제주의 풍경과 그 힘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되게 매력 있는 영화고 되게 정말 감사한 작품을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강구하 배우님 같은 장면에서 보면 미군이 잠깐 등장하잖아요. 근데 약간 오프 사운드로 박중사한테 Come over here 이렇게 영어로 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강구하 배우가 우리 강구하 배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제 후시 때 그렇게 시켰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Thank you. 네. 그리고 우리 그 동굴에서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극적인 어떤 또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너무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캐릭터예요. 우리 선영과 중석 그 두 모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보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여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보다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햇빛이 가장 좋은 소독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한란이 너무너무 좋은 시나리오였고, 선영 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중성 역의 최현진 배우. 네, 저는 그 시나리오랑 이 작품에 대한 시놉시스 로그라인 정도만 대충 받았을 때, 마침 그때가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제주도 4.3 사건 관련된 시험 범위였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마침 4.3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던 시기에 이런 4.3 사건 관련된 작품에 대한 제의가 들어와서 이건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게 됐고, 또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영화화시킨다라는 감독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셨고, 또 나름 동경 아닌 동경도 하게 됐고 정말 대단해 보이셔서 이 작품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 사투리까지 구현해 가면서 이 작품에 녹아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최현진 배우는 제가 수사반장을 보고 그 전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했는데, 수사반장에서의 연기를 보고 저 배우랑 뭐가 됐든 그냥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엄청난 욕심에 이 중성역을 최현진 배우한테 꼭 좀 전달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역을 할 때 좀 생각보다 짧게 나오지만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제주어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동굴이 되게 좀 실제 저희가 촬영한 데가 되게 낮아가지고 최현진 배우가 키가 거의 190?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보고 있어서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근데 거의 한 180 넘고 키가 굉장히 큰데 그 동굴에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불만 없이 너무 그 맛없는 죽을 맛있게 먹는 연기를 해가며 고생을 아주 많이 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극 중에서 가장 고뇌하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문일병 역의 김원준 배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 읽고 정말 잘하고 싶었고, 이게 저는 첫 장편이라 엄청나게 기대도 되는데 부담도 엄청나게 컸었어요. 너무 깊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서사를 가진 인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고, 현장 가기 전까지도 많이 저 스스로를 많이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군복을 입고, 그리고 제주도의 풍경이랑, 그리고 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제주도 말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화 개봉을 하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그래도 누가 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너무 제가 항상 저랑은 두 번째 작업을 한 황정란 배우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제가 되게 많이 미안했었어요. 왜냐면 제 첫 작품에서도 나쁜 역이었고, 그리고 네, 악역이었고, 여기서도 이제 악역인데, 사실 감독으로서 그 배우에게 악역을 이렇게 제안할 때 다른 감독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이 미안해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 본이 선한데 악한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혼자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외로움을 선택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많이 미안했는데도 제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바로 감독님 불러주면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바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던 우리 황정란 배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부인 다닐 때마다 끝나면 우리 원준 배우랑 일두 배우, 구화 배우죠? 구화 배우랑 이렇게 가끔 관객분들을 밖에서 만나는데 확실히 나는 악역이 맞구나. 이렇게 원준 배우 주인공으로 팬분들이 이렇게 가시고 저는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다가 확실히 악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착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이게 드디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롤이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대본을 받았고 딱 받고 한 일주일 지나서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롤의 그 중심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고민과 또 어떻게 박중사를 연기해야 될까라는 것이 막 몰아치면서 한 글자도 쉽게 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배우들 만나서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 계속하면서 그럼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승준 배우랑 원춘 배우한테 힘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을 좀 먹는 배역을 잘 소화를 한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GV 처음으로 제가 불른 우리 최승준 배우인데 김하사 역을 제가 오디션을 통해서 발굴을 만난 배우입니다. 근데 오디션 때 군복이랑 총을 챙겨 왔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역이잖아요. 굉장히 나쁜 역인데 그거를 막 굉장히 제가 보기엔 너무 착한 사람 같은데 되게 불편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 앞에서 준비해 온 거를 소품과 막 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김하사 역이 원래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처럼 보조 출연처럼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될 인물이었는데 우리 승준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김하사 역이 조금 더 많이 입체적으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디션 일단 대본 받았을 때부터가 사상 얘기다 보니까 꼭 이렇게 심도 있는 역사를 좀 다루고 또 의미가 너무나도 있는 주제다 보니까 꼭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군복까지 입고 그때 샷건을 들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그때 합격이 됐다고 나서 이제 풀대본을 이제 배우 선배님들이랑 같이 리딩을 하는데 그냥 나쁜 놈처럼만 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갔다가 감독님이랑 또 대화를 하는 와중에 또 어쨌든 이 군인들도 또 이 역사에 또 어찌 보면 피해자기도 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내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어쨌든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현장에서 너무 저희끼리 여기서 아주 나쁘게 나오지만 또 의지를 서로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영화에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감동받았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관객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그냥 지금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소감이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마이크를 그 민채 배우 어머니께서 전달해 주시고 그랬는데 아, 네네 거기 계신가요? 거기서 마이크? 이거? 네. 저희가 다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독립영화가 이런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손을 여기 그 안경 끼신 분이 여성분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란 두 번째로 보게 되었고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이제 김원준 배우님께 질문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 믿음이라는 요소가 문일병이 그리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좀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저도 종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간절해질수록 신을 찾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살상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신의 뜻을 약간 읽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녕 신의 뜻이 맞는가 이렇게 고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고뇌가 있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매개체를 썼을 때 이 배우분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 의도하시거나 뭔가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어떻게 글을 해석하고 싶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약간 소감 같은 걸 GV를 통해서 각별하게 듣고 싶어요. 네, 문일병 캐릭터를 만들 때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고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정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국국방 경비대에 들어갔는데 실제 자기가 막상 처한 현실을 목도한 현실은 그런 게 아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 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서부 청년단들도 기독교 신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북쪽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박해를 되게 심하게 했었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가진 분들이 많이 월남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그리고 또 옛날에 저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보면 만주군 출신 중에 기독교인 분들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문일병이 이제 서부 출신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때 처음에 잡을 때는 만주군 독립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종교적 신념과 이 제주도에 와서 본 풍경은 그게 아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그런 인물로 그리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에는 자기 각자의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물이 있었으면 해서 문일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서 그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문일병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외로운 그 군인이, 문일병이 그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뭐 가족들도 없고,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런 종교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기도문을 한번 써봐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기도문을 한번 써서 우리 각색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시대의 군인들은 문일병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뭐를 바랬을까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쓰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런 종교적인 종교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하고 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 기도문을 연습한 거를 저한테 문자로 영상으로 몇 개씩 이제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봤을 때 집에서 혼자 너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이 장면 잘 나오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울고 이런 그런 버전의 이제 연기 영상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 정도로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기 그 남성분이 주황색 옷 입으신 지금 마이크를 전달하시는 분은 저희 스태프분이십니다. 황세미 캐스팅 디렉터이신 분이시고요. 잘 봤고요. 짧게 소감 말하고 감명받았습니다. 실제로 제주도가 섬이라서 관광지로는 만만하지만 실제 제주도 역사가 좀 어둡다는 거는 4.3 사태 말고도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제주도 입장에서 육지라고 표현한 것만큼은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느꼈고, 일단 영화 보면서 진격에 대해 생각 많이 났거든요. 인간 군상에 대한 그런 좀 자연 뷰는 아름다운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잔인함에 대한 연출이 정말 좋았고요. 김양기 배우는 카야 생각 많이 났고요. 자샤가 보여준 이제 카야라는 인물, 그리고 김다인 배우가 연기한 배역은 프로 생각 많이 났고, 박중산이 연기한 배역은 기억나시는 라버냉 인도하는 그로스 생각 많이 났거든요. 그 3대 악역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채가 연기하는 그 배역이 저는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의 양양 생각 많이 났거든요. 되게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잔인한 걸 본 이후로 계속 침묵을 유지하다가 후반부에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좀 생각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출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48년 4월 3일 이후에 7년 7개월 동안 이 4.3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주도 분들이 침묵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실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메타포로 서사적으로 풀고 싶다고 생각해서 인물의 서사로. 그래서 혜생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충격을 받고 말을 잃고, 그러나 울음을 통해서 소리내서 울면서 말을 다시 되찾는 그 서사를, 인물의 서사를 실제 저희 그 4.3이 지금 현대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그 인물의 서사로 보여주고 싶다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증언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때 말을 잃은 어린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목도하고 이거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언어를 찾게 되면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해생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그 안경 쓰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4.3이라는 사건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걸 이렇게 아름답지만 슬프게 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랑 김다인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해생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보면서 혹시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김다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좋은 세상이라는 대사를 많이 하셨어요, 배우님께서. 근데 이제 정남이라는 인물이 생각했을 때 좋은 세상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또 좋은 세상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배우님 생각하실 때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색은 드러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다행이다.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간단한 질문 먼저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 해생이라는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주에 해생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 그 엔딩에 보시면 그 행불자 묘비가 부감샷으로 쭉 나올 때 보면 맨 위쪽 그 왼쪽 상단에 오해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처음 가서 살게 된 하돌이라는 마을에 제 이웃 할머님 94신 해녀 할머님 그 성함이 해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생이라는 이름을 했고, 바다에서 출산하시는 해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만삭일 때도 물질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해생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다인 배우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세상이요. 예,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극중에서도 이제 좋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그 시기에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본을 읽으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캐릭터의 이중성,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남이 하는 일들은 사실 좋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했던 것 같고, 좋은 세상, 지금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해와 연대가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누구나 다 다르고 누구나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제가 달라져가는 걸 느끼고, 저희 부모님이 전에 안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는 걸 느끼는데, 계속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가족이 제일 밉잖아요. 부모님이 되게 미운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해하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연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가질 때, 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회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서. 안녕하세요. 먼저 훌륭한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시네마스코프 화면비로 선택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그 화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여겼던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2.35대 1로 찍은 거는 실제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면 1.85대 1로 찍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인물들이 많고 이런 또 인물의 서사를 담을 때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화면 비율 때문에 초기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곳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의 풍경인데 48년을 담을 수 있으려면 실제 뭐 저희가 이제 뭐 미술 제작비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당시 때 48년도의 한라산과 오름과 이 땅들은 그대로 있어서요. 그 이전부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담기에는 시네마스코프 사이즈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또 우리 멋진 우리 그 엄혜정 촬영 감독님이랑 또 좋은 렌즈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희의 그런 여러 안 좋은 열악한 제작비 여건에 담지 못하는 어떤 미술들을 그 당시 때 제주 자연을 주인공으로 보여준다면 2.35대 1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제주를 주인공으로 삼게 해서 또 그 질문이 여기 남자분 앞에 바로 어머니가 최소한대로 움직이시고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근데 이게 제주 사투리로 연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보통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하는 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게 평소에 쓰던 그 말투와 제주 사투리로 했을 때 각자 조금씩 어려움이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걸 극복하게 된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재밌는 에피소드라도 있으신지 좀. 우리 김양기 배우 제일 제주어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도 제일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민됐던 게 아무래도 제주어인데, 그래서 감독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고 들어가기 전에 2달 정도 과외 형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녹음해서, 그때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을 때여서 준비 단계에 이제 이동하면서 많이 듣고 따라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사투리로 접근하니까 이게 오히려 감정 전달이 안 된다고 느껴졌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외국어를 배우면 약간 그 나라의 방식으로 뭔가 상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접근이 편해지고 감정이 실리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투리로 접근해서 억양을 내가 습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게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집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제주도 생활을 하고 계신 제주 배우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현장에서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또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부분들도 좀 너무 새롭게 느껴져서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갔던 기억도 있는데, 좀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완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채 배우 제주도 그 말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듣고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대사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아주
네, 잘했습니다. 근데 그 연습했던 말 중에 어머니를 어멍이라고 저희가 연습을 했었어요. 시나리오 썼을 때도 이제 어멍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님을 어멍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게 좀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에서. 근데 그 저희가 그래도 제주시에 그 많이들 그렇게 그 쓰시는 표현으로 저희가 그냥 따라가기로 하면서 어멍이 아니라 어머니 죽지 맙소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는 그걸 다시 연습해야 돼서 되게 몹시 민채 배우가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네, 촬영 현장에 연습 많이 해와서 네, 잘해줬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서영주 배우가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엄청 그 제주어를 잘했는데 다 모든 배우들이 그 우리 군인들 빼고 육지에서 온 육지 것들 빼고는 네 육지 것들 빼고는 이제 다 그 제주어 연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최현지 배우까지 뭐 그래서 각자 제주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민채 배우 우리 영주 배우에게 마이크를 전해주세요. 저도 제주말이 처음이고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생소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도 민채와 같이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선생님께서 그냥 제주 말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분께서 저의 그 말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감정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다가왔고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다인 배우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주분들한테 후반 작업 때 감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들 이 배우는 제주 배우구나. 다 제주에 이런 배우가 있었어? 어느 극단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제주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제주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너무나 네, 칭찬이 감사해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네, 다들 제주어 연습을 정말 같이 많이 했고요. 저희 영화에 나오시는 제주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저기 춘상역에 네 이장님.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제주어 접했을 때 정말 어려웠고요. 이게 생전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접했지만 제가 입으로 떼려고 하니까 이 어감을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이게 정말 많이 고민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잘 짚어주셨어요. 되게 맥락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짚어주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제주어의 뿌리란 이런 거니까 이런 뿌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게 저한테는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포인트가 돼서 그거를 생각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어 어렵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재훈 배우. 네. 저도 선생님 덕에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게 또 시대 그 시간대의 말투도 제법 좀 잘 살려야 했던 특정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감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을 빌리고자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도 많이 머랭하면 그 부분 말고는 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통해서 많이 했었고 비슷한 거 제일 많이 도움 됐었던 게 선생님은 오히려 이걸 서울말처럼 먼저 해봐라. 제주말이지만 서울말처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붙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부담을 좀 많이 덜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실감나는 환경과 그런 다른 배우분들이 다 너무 실감나게 준비해 주셨던 환경들 덕분에 제가 거기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제일 컸는데 그 시간대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본 읽을 때부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진짜로
말씀하셨던 거 뿌리대로 굉장히 짚어줬어요. 근데 저는 특히 그 중에 이제 뭐 밀고 아니 하는 그게 이게 알면서도 정말 안 되더라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아니랑 그 묘한 그 디테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외우자. 그래서 많이 혼났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가서도 물어보면서 연습 같이 또 맞춰주셔가지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몸에 그냥 익혀버리자 하는 그렇게 갔었고, 감정적인 건 오히려 근데 되게 좀 쉬웠던 게 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딱 간 현장에서 갑자기 뭐 현지 배우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사람으로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저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쪽으로 그쪽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싹 물려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 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버스 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제주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 왜 숲에서 같이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가 이제 형이 배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만나서 앙상블을 이루는 장면인데, 다 분장하고 있고 또 연습한 대로 막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그냥 제주 사람이 돼가지고 바로 그렇게 녹아들고 잘해서 환경이 또 제주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졌나 싶기도 하고, 또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양송인 배우 대사 중에 요래졸래 가다 보민 베레비민, 그죠? 그 대사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제주 말이어야 되는데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엄청 어려운데. 네,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 억양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말이 하고 있는 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럼 사실 먹는 것에 집중하니까 좀 더 가슴속에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죽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먹을 것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진 배우도 엄청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잘해줬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문화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또 제주 사투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랑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해서 함께 만나 뵀었는데, 제주도 사투리라는 게 있는 것도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동안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정도만 접해보다 보니까 제주도 사투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사투리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선배님께서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견눈질을 살짝 보면서 저도 핸드폰을 꺼내서 3일째 녹음을 하기 시작했죠. 선배님 따라서 녹음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 대사를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위쪽 어투이고요. 좀 이렇게 하려면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촬영 내내 계속 촬영을 하면서도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 제주도 사투리를 어떻게든 잘 구사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녹음을 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딱 번뜩 떠오를 수 있게 해준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제주도 영화, 그것도 사상을 주제로 했던 지슬 영화 봤던 기억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봤던 영화고, 오늘도 대사 중에 아마 지슬이 나왔던 걸로 감자 먹으면서, 그래서 지슬이 감자를 뜻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이 나보는데, 제가 보면서 배우들이 나와서 하셨던 그 역할들이 다 다른 역할들이지만,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엄마니까 딸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딸은 엄마 찾아 올라가는 그런 마음, 또 아빠는 딸 찾아서, 가족 찾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유격대 대원들이나 아니면은 동굴에 찾아오신 모자분들, 그리고 그 경찰, 군인, 조선 경비대들, 당시 군인들 역할도, 만약 내가 그때 당시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군인들 역할 쪽에는
그 문일병 역할을 좀 더 많이 공감을 하고 고민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모든 역할에 다 고민할 수 있게끔 그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배우님들께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그 배우들이 모두 다 떠난 걸로 결말이 났잖아요. 영화상은 뭐 제가 본 거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결말로 만들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 엔딩이 있었어요 영화에. 초고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 시나리오를 거듭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지금의 엔딩을 최종적으로 영화를 다 찍고, 그러니까 찍는 와중에 저희가 그 25회차를 촬영을 했는데요. 그 촬영하는 동안에 엔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올라가고 저와 드론 기사님, PD님만 가서 마지막 엔딩을 찍고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엔딩을 찍다가 만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찍어놓은 장면들이 혜생이하고 우리 아진이의 그런 그 여러 시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는 실제 지금 48년도에 저희가 추정되기로는 3만여 명의 분들이 그 당시 때 희생이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론 생존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돌아가신 분들을, 희생되신 분들을 떠올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희생이가 살아있기를, 그리고 아진이가 살아있기를, 그리고 또 이철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 산부대 사람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저 모자도 각자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정의를 이뤄가면서 같이 연대해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그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슬픔을 관객분들도 느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엔딩을 그렇게 했냐? 혜생이를 죽인 거냐? 모녀를 생존기인데, 모녀 생존기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여러 그 관객분들이 너무 슬프다면서 원망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살았으면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같이 슬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혼자 너무 슬프기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 이들이 살아있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엔딩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32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예,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향기 배우님께 어떤 생각으로 하시면서 캐릭터를 연기하셨고 확실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일단 전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 개봉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질문이나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드렸던 제 답변이 찍으면서 그리고 개봉하면서까지도 저는 제가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진이라는 인물로서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뭐랄까,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엄마도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엄마의 성격 특성도 다 다양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지는 뭔가 친구 같은 엄마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아버지 같은 엄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영화로 표현될 때는 다 품어주고 자유로운 어머니 같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모해 보여도 끝까지 아이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잘 표현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연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벌어진 어떤 몸에 벌어진 상태, 아진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그 모성애라는 거에 궁금증이 생겨서 엄마보다는 모성애란 무엇일까라는 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학 분야를 도움을 좀 받았는데 실제로 좀 호르몬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의식이나 감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딸을 찾으러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린 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약간 동물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기 배우를 이 아진 역으로 캐스팅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놀라고 말리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 이렇게 여러분들이 놀라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놀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8년도에는 그 지금 극중에 나오는 고아지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16, 17일 때 결혼을 또 많이 했었고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증에 맞춘다면 그 당시 때 엄마가 뭐고 내가 결혼이 뭐고 이런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 채로 자기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딱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삶을 선택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엄마 삶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아이를 어떤 막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막 본능적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아진의 모습을 우리 김향기 배우가 너무너무 잘 해줘가지고 한란이 또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질문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저는 아주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우리 저기 김하사 최승준 배우가 부터 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까 봐요. 마지막 인사 마무리. 마지막 인사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팀 한란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최승준 배우가 또 관객분들한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한란을 통해서 4.3에 대해서 뭔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영원히 잊지 않고 이 아픈 역사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제 후손들에게도 제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다 전달할 테니까요.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4.3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된 것 같아서 너무 영화에 대한 더 뜻깊은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마지막까지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영화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집에 올 때마다 그 얼굴 보면서 항상 이렇게 눈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또 보시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어서 저는 여기 있지만 관객들 있을 때도 저 굉장히 느끼는 게 많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립니다. 한란 덕분에 저는 귀한 시간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다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시간들을 계속 또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란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 생각해요. 한란 덕에 많은 제주도에 관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걸 공부하러도 많이 갔었는데 그걸 직접 봤을 때는 말로 형용 안 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 어느 한 지점이라도 이 한란이 어떤 이야기가 닿았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하나의 예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깊은 시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여러분들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었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더 좋은 세상이 되길 각자의 세상들이 좋은 세상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마음속 깊이 잊혀지지 않는 영화로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영화는 사랑이 마음이 담긴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덕분에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서 GV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못 들었던 얘기 오늘 많이 들어가지고 재밌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가 저희 한란이 GV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꿈꾸던 이 좋아하는 극장에서 한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이번 달 말이 되면 정말 3만 명이 됩니다. 네. 사실 3만 명이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단체 관람이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또 내일 모레 다 이렇게 단체 관람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극장이 열리지 않음에도 저희가 이제 3만 명의 관객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 때 돌아가신 분들이 3만여 명이신데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의 넋을 같이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